대한민국 최소 근육수 전율의 승부사 별대박입니다.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할 고래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한의 강자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직선주를 접어들면서 2번 대한의 강자가 안쪽 8번을 제쳤습니다. 바깥쪽에서는 6번 세라킹이 다시 2위권 등장하면서 2번, 6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대한의 강자 어려운 선두, 바깥쪽 6번 세라킹이 다시 반마신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다시 2번 대한의 강자 치고 나오면서 두 마리의 싸움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번, 6번이 근소하게 앞섭니다. 외곽에서는 9번 팩텀스 이미지가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6번, 2번 세 마리, 바깥쪽에 9번의 역전. 9번, 6번. 2016년 11월 26일 토요일 토요 경마 별대박의 UCC 방송 삼두 내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고래사냥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별대박입니다. 11월 달에 마지막 주 토요 경마가 펼쳐집니다. 역시 서울이 12개 그리고 제주가 7개 경주가 시행이 되면서 총 19개 경주가 또 펼쳐집니다. 마지막 주 경마라는 특성 속에서 출전도 수도 많고 곳곳에 좀 배당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지없이 우리는 또 중배당 고배당의 또 상황을 누릴 수 있는 하루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토요 경마도 별대박 옆에서 함께 또 도움 말씀을 전해주실 객원 해설가 선동열 전문위원님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동열 위원께서는 그 집이 봉천동이죠. 예. 네, 서울도 집이 있고 부산도 집이 있는데 오늘 별대박이 그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좀 갔다 오다가 그 양재대로에서 차가 징그럽게 밀리더라고요. 거기 완전 지옥도로입니다. 지옥도로. 세상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거기가 도로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는데 그 키로수 한 5km 들어오는데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 오토갤러리 그 외제차 그 전문 그 중고차 매장 쪽으로 그 과천 들어오는 쪽에 그 왜 그러냐면 그 우면산 터널 쪽에서 이 고가를 해가지고 무슨 순환도로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차가 많이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무슨 볼 일이 있으면 가지를 못해요. 와, 오늘 그 강남에 볼 일이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갔다 오는데 진짜 한 3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도 좀 늦었고 시간이 정말 이게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와, 정말 아주 그 근처 사시는 분들도 정말 좀 상당히 좀 불편하실 텐데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사업 계획을 그렇게 짜가지고 결국은 잘못되면 지네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그렇죠. 요즘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런데 잘못을 했으면은 빨리빨리 내려와야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정말 정말 별대박이 이게 미천한 직업이고 미천한 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못 드리겠지만은 참 정말 공무원들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아주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예, 이번 주 마지막 주 토요 경마 역시 전체적으로 흐름은 상당히 좀 혼전도가 심하다고 보는데 선동열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최근에 서울 경마 이제 토요 경마, 일요 경마를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혼전인 적이 없었습니다. 예, 정말 혼전성 경주가 많고 자, 지금 이 서울 경마장이 이번 달 지금 말일 이번 경마까지 하고 이 마방대부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조건 그런 주가 걸리는 주간은 배당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혼전성 경주가 많았고 결과로도 그렇게 이어졌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지금 월말 경마까지 겹쳤고 경주의 편성도 굉장히 좀 혼전 구도가 많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토요 경마, 일요 경마는 저는 무조건 터진다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이번 주가 11월 달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역시 터질 때 상당히 우리가 또 고배당으로 상황이 나야 되고 이번 주 토요 경마 선동열 위원께서도 좋은 마필들 많이 갖고 나오셨겠지만 별대박도 고래 관리마 철저하게 추적한 만큼 이 시간을 통해서 오픈하겠습니다. 연장 가셔서 막권 구매하시고
또 한국을 아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는 그 토요경마도 역시 뭐 1경주부터 뭐 지저분한 깜빡이 대끼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뭐 후반에 한 두세 경주 그 배당이 나오긴 했는데 이번 주에는 뭐 지난주하고 완전히 그 구미 자체가 다르고 편성이 다른 그런 분위기라는 거 한 번 더 새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토요경마 그 선동열 위원은 어떠셨어요, 성적이? 예, 뭐 성적은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뭐 적중 내역은 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뭐 다른 거 없이 지난주보다 정말 더 나은 예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저희는 배당이 나오는 경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제 입맛에 맞는 경주가 이번 토요경마, 일요경마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대박이 뭐 지난주에 뭐 토요경마에서 뭐 저배당 그 뭐 5배, 6배, 뭐 쌍승식 해봐야 10배 고장 뭐 그런 것만 한 5개 적중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별대박 광고를 짜지 않아요. 그런 거는 뭐 그냥 그 어스레기들이 맞추는 배당이고 별대박은 뭐 100배, 50배, 80배, 뭐 300배 뭐 이런 거 아니면 광고를 안 짭니다. 뭐 이번 주는 그 광고를 자제하고 가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토요경마가 이번 주가 좀 많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고 좀 미리미리 서두시고 꼭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선동열 위원도 지난주에 또 뭐 여기저기 또 좋은 성적 계셨고 이번 주도 더더욱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요경마 별대박이 승부경주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승부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별대박이 토요경마 서울은 2경주, 6경주, 10경주, 2, 6, 10 그 3개 승부처 서울에서 노리고 있고 제주경마는 묶어서 별대박이 혼자 그 7개 경주 풀어드리고 있지만은 제주 1, 5, 7, 1, 5, 7 3개 승부처 특히 뭐 제주는 이번 주 사활을 걸고서 한번 제주 달인답게 11월의 마지막 주 한번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동열 위원님께서는 토요경마 서울 8경주, 11경주, 12경주, 8, 11, 12 오늘 후반부 승부처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8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단단한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승부 경주 및 뭐 일반 경주가 또 여러 개 있는데 그 플러스 텍스트 꼭 참고하시고서 현장에 나오실 때 참고하시고 현장에서 ARS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평소보다. 바로 그 토요경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라운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1라운드입니다. 별대박은 항상 이 서울 1경주를 워낙 뭐 잘 맞추는 거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오늘은 뭐 서울 1경주가 토요경만 승부처가 아닙니다. 오늘은 서울 2경주에서 준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번 서울 1경주 그 1000m 경주 펼쳐집니다. 선동열 위원님 뭐 좋은 마필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예, 전 혼전이고 좀 될성 싶은 신의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현장 승부까지 한번 첫 경주부터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장산 파워란 마필입니다. 이 경마에서 신의 마필의 경주는 무조건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발견하고 누가 먼저 실전에서 때려 먹느냐, 이 빼떡끼리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 장사파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매니 피해자마입니다. 이 주행검사 때 보면 굉장히 빠른 발주를 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잡고 다른 마필에게 흙을 맞췄죠. 이 전혀 거북기가 없이 눌러잡고 결승전까지 여유를 보였던 마필이죠. 목에 쪽에 이 장산시티란 상위급 마필의 이 동생입니다. 매니 피해자마고 빠르게 경주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 체격 조건 자체가 경주마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이 체격 조건까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장산파워란 마필이 안쪽 게이트라면 저는 다른 상대들도 만만치도 않습니다만 이번 장산파워의 능력 자체도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50조 박재호 감독의 오늘 이번 장산파워 오늘 이 마필이 첫 데뷔전에 나와 있습니다. 50조 마방도 원래 그 페르비치 데리고서 승부를 자주 하고 원래 지금 뭐 잘려서 안 나오는 놈 있죠, 이찬우 그거 데리고 바지로 많이 써먹는 그 마방인데 이제 뭐 이찬우가 없으니까 그 바지 짓거리 할 놈은
뭐 앞으로 좀 더 뭐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번 임기원 등을이라면은 좀 믿음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임기원이는 지난주가 기승전결 걸려서 못 나왔어요. 이번 주에 그 상금을 좀 챙겨야 되는 등을인데 그 이번 장산파고 이마필 좋나요? 예, 상당히 좋습니다. 네, 요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곽에 12번 원더라이트 여기 데뷔전에서 2착을 거둔 마필인데 오재인 명훈과 그 산마신 차이 났지만은 뭐 초반 성향에서 그다지 아주 뭐 최선도 아니었고 2착을 거둘 때 이마필도 제법 여유가 있었어요. 좀 더 열심히 때려서 우승을 그 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은 없었듯이 가볍게 2착 거둔 마필입니다. 일단은 뭐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던 놈은 세게 보셔야 됩니다. 별대박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마들은 데뷔전에서 우승이나 입상을 했던 놈들이 센 말입니다. 이번 12번 언더라이트 28조 최상식인에도 오늘이 마지막 주 경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 주 상금을 좀 더 챙겨야 되는 등을 그 마방이고 12번 언더라이트는 이번에 노림수가 되는 마필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면 8번 라운 퀀텀이에요. 그 라운 산업개발, 그 라운 그 법인마주죠. 그 문세영이 앉혀서 넣다 뺐다를 주무기로 그 상당히 좀 그런 변수가 많은 그런 마주의 마필인데 오늘 요거를 그 페로비치 안장을 바꿔놨어요. 이거 지난번 선행 가다가 부러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좀 성장세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약간의 좀 선행 경합도 있었고 초중반 좀 힘을 안 배하지 못했던 입상 실패의 원인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11주 공백은 있습니다만 페로비치 기수가 정말 열심히 훈련을 잘 했고 역시 성장 중인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입상 실패를 했다라고 해서 이 마필의 능력을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라운 시리즈 말들이 또 많이 또 변수가 있는데 요 8번 라운 콘텀이 이번 경기 한번 열세를 쥔 것 같습니다. 물론 안쪽에도 빠른 애들이 신마들이 많지만은 그 페로비치 등어리 여기 그 호위무사의 그 형제 마필이고 8번 라운 콘텀 여기 가장 변수가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보시고 현장에서 이번 주 1경주는 뭐 철저하게 적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7번 열풍이라는 마필이 그 채플루의 자마인데 그 요거는 그 직전에 데뷔전에 나올 때도 상태 여부보다도 조교가 상당히 빡셌단 말입니다. 물론 상대마들이 강했다고는 보지만 안 강했어도 승부를 안 하는 놈들이지만은 근데 이번 경주만큼은 좀 관심을 갖고 싶은 마필이 7번 열풍이고 이게 완전히 똥금입니다. 똥금이 중에 똥금이 7번 열풍도 좀 팔리겠죠. 안 팔릴 것 같습니다. 이게 05초 3을 뛰어나서 실전에서 요게 별대박은 악기발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하나짜리다 40분이 용철내서 아예 이거 뭐 감춰놨다가 한번 해먹을 마필로 별대박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시면 별대박을 믿으시고 최소한 3복승권도 7번 열풍 한번 믿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 1경기 자체는 오늘 이번에 전 다크호스가 나온 경기인데 그 마필을 한번 노림수를 두실 수가 있는 경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지금 외곽 쪽에 있는 애들 중에 7번 열풍이라는 마필이에요. 여기에 뭐 데뷔전에서는 그냥 눌렀던 마필입니다. 49조 애들은 신마 승부가 없는 마방이기 때문에 의지가 없던 마필이었고 오늘 그 49조 애들 오늘 뭐 박병인이 다시 한번 재기승을 시켜놨는데 뭐 훈련도 완전히 상노가다 조기를 병행을 했던 마필이었고 이번에 7번 열풍 요거를 강력하게 뭐 대가리 넣고 뭐 3복승까지 가게 한번 승부만권 던지자는 경기입니다. 정면 입상권에서 이번에 가장 먼저 원툴만권 들어가 주실 마필은 지금 안쪽에는 2번 평촌라이언 요게 상당히 좀 수상해요. 마체가 거의 뭐 보약을 쳐내겠는지 어쨌는지 거의 뭐 뒤집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요놈 쪽에 7번 넣고 2번, 7번, 2번
이 단통으로 먼저 승부는 보시고 3복승까지 때려 넣는 경기입니다. 7번, 2번 원투 가져가시고 7번 넣고 5번, 6번 이상입니다. 7번 열풍과 200번의 2번 평촌라이언이 안쪽 6번 자비동행을 내치고 2위로 부상합니다. 열풍과 평촌라이언 그 뒤에 6번 자비동행 7번, 2번, 6번 세 발이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서울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앞에서 예고를 드린 대로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 오늘 준메인 승부로 노리고 있습니다. 별대박이 준메인 승부를 잘 맞춘다는 건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어요. 별대박이 배당이 적을지라도 다 맞추잖아요. 못 맞추는 경주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매주마다. 오늘 이번 서울 이 경주 자체는 좀 이번엔 배당과 메리트가 있다라고 확신이 되는 경주인데 이미 출마표를 열기 전부터 이번 주에 출장을 예정하고 있던 마필들 중에 매우 깊게 관심을 가졌던 마필이 오늘 이번 서울 이 경주에 편입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별대박은 집구석도 아니고 지점도 아닙니다. 요즘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과천경마장 예시장에 있습니다. 그 예시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 이 경주 꼭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번 서울 이경주에서 선동열 위원이 어떤 마필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예, 6번 로열 에센스란 마필이 직전에 이제 한일 매직에게 한 2마신, 3마신 채 안 되게 졌는데 경주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다시 뛴다라면 로열 에센스가 이기겠구나라고 좀 느꼈던 현장 복귀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직전에 이제 김혜성 기수가 11번 게이트 역시 이 마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재미를 봤기 때문에 직전 경주 역시 선행을 나서기 위해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었습니다만 안쪽에 얘보다 더 발빠른 마필들에게 소위 용코가 걸렸다라고 하죠. 거의 3열 4열 상당히 무리한 경주 진행을 펼치면서 입상 실패로 이어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매직에게 역시 한 3마시 차로 졌는데 자 이번에 게이트 조건은 직전보다는 분명히 좋아졌고 기승기수까지 조성공 기수의 교체 카드라면 1000m입니다. 최단 거리라면 6번 로얄 에센스가 무난하게 좀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번 로얄 에센스 이번 서울 이경주가 오늘 별대박의 첫 번째 준메인 승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관심 있게 권해드리고 하는 마필은 1번 매니스카입니다. 원래 이거는 김혜선이 타던 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데뷔전과 주행 심사를 직접 치른 말인데 입상을 못하고 3전 동안 못 들어오던 마필. 근데 지난번에 최보면이 타고서 또 사착했어요. 근데 오늘 김혜선이 탑니다. 원래 선동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6번 로열 에센스를 김혜선이가 타야 되는데 그거를 조성곤에게 내주고 김혜선이 요 마필을 타고 있어요. 30조 정지은이하고 연대를 걸고서 일단 훈련 패턴을 김혜선이가 이번 출장을 앞두고 거의 상 노가다 조교 완전히 공고리 조교를 일삼았던 마필이 요거 1번 매니스카입니다. 역시 매니피의 자마인데 이번에 코스 좀 더 괜찮지만은 지난번에 이게 덜 간 거예요. 최범인이 타고 대길 팔리고 특히 30조 마방에도 10마 승부가 약하다 보니까 요게 데뷔하고서 계속 약간의 인기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강승부를 안 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는 좀 빼도 박도 못한다. 여성 덩어리까지 앉혀놨지. 마체도 500kg대에 육박하지. 그리고 오늘 30조 마방도 마지막 주 상금을 챙겨야 되지. 유일하게 한 마리 오늘 30조에서 한번 입상에 가장 승부를 거는 패턴인데 1번 매니스카이 이거는 이번 주에 별도의 준메인 승부처 좀 강력하게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4번 한일 매직이란 마필도 절대 무시를 못해요. 지난번에 스타트는 빨랐는데 3코너 4코너 전방에서는 선두를 많이 좀 심하게 경합을 펼쳤기 때문에 얘가 2착 버틸 때 여유는 적었습니다. 수성 챔프와 모가지 차이로 사진 판정 끝에 쥐어 짜가지고 2착을 버텨냈는데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그 정도의 근성과 뚝심을 보였다라면은 이번 4번 한일 매직 한 번 더 연투에 대한 가능성 충분하게 한번 열어두셔야 되겠고 4번 한일 매직도 관심 있게 보실 마필입니다. 이번 서울 이경주 오늘 별대박의 준메인 승부처 항상 보시지만 별대박이 준메인 승부 거의 100만% 적중하고 있어요. 배당도 무지막장 고액 배당부터
오늘 이번 서울 이경주 단단하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오전장부터 한구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토요경마 별대박의 UCC 방송 고래사냥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경마 또 마지막 주 경마라 특성상 곳곳에서 많은 고액배당 예상이 되면서 별대박이 또 숨겨진 고래 관리마 많은 마필 추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마리 마필 엄선을 해가지고 이 코너를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장 가시면은 꼭 기억하시고 다양한 소식을 겸용하셔서 조용한 별과 함께 계시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서울 3경주 그리고 5경주 8경주 서울 358 358 한 마리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고래 관리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5번 오썸레이디. 지난번에 고배당을 터친 마필인데 한 번 더 연투 가능성이 있다고 별대보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번에 감량 3kg 빼줬는데 얘가 아직까지 뭐 승군도 아니고 국산 육군 현군에서 다시 뛰고 있고 특히 하정훈 등어리가 아주 이번에 상당히 어울립니다. 이 하정훈이도 취입으로 간간히 배당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등어리인데 요거는 훈련 내용도 지난번에 입상을 해서 그런지 이번 주를 앞두고 이번 출장 앞두고 거의 뭐 2배 이상 그 훈련 강도를 올려왔던 마필이었고 걸음의 컨디션 변화가 역력한 마필 그리고 5번 오썸레이디 오늘 첫 번째 고래 관리마 꼭 가져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래 관리마 서울 5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서울 5라운드는 제법 신예마들 가는 경주인데 이번에 바로 4번 대주신이란 마필 주목하셔야 됩니다. 구조 지우문이 애들이 정병수 앉혀놓고 지난번 데뷔에서 뺐던 마필 그렇지만 본성을 드러낼 뻔했어요. 그 마필의 기본 능력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던 마필 오늘 이동국이 올라갔지만 감량을 한 개를 받았고 이것도 발주 성향 스타트가 괜찮습니다. 선행까지 장악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하지만 1000m 거리에서 여기 한번 가능성 있는 레이스를 만났다고 확신이 되는데 지난번에 외곽 돌리고 승부를 가볍게 했던 마필 이번에 이동국이 앉혀놓고 배당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전력이고 4번 대주신 그 배당권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래 관리 마필 서울 8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오늘 서울 8라운드에서 오늘 관심 있게 보실 마필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인기를 많이 모으고서 입상을 못했던 애들이 이번에 대부분 깔려있는데 그런 말들도 전력 변화를 보기보다는 또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경주고 이번 서울 8경주도 배당의 메리트가 있을 그러한 경주로 확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관심 있게 권해드리고 있는 마필이 바로 안쪽에는 1번 천지탑이에요. 그 12주 공백기는 있지만 코스점이 상당히 좋고 이것도 순발력이 상당히 빼어난 마필입니다. 1300에서 최근에 이 마필이 2번에 걸쳐서 또 거리 적응을 다시 맞춘 마필인데 임기원 등어리 계속된 호흡을 맞추고 있고 이 마필은 굳이 선행을 못 가고도 1000m 거리도 선의보드도 우승도 거두던 마필이었고 이번 경기는 최근 들어와서 인기만 강했을 뿐 입상을 못했던 기복성 마필들의 혼전 구도 속에서 이번에 1번 천지탑 이것도 배당으로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3마리의 고래 관리마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꼭 좋은 결과 되시길 한 번 더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배당의 메리트가 높은 경주 현장에서 예시장 살펴가지고 한번 또 고배당까지 쏘시고 싶은 경주입니다. 선동률님 어떻게 보십니까? 1, 2경주가 어느 정도 좀 능력이 있는 그리고 잠재력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의 어떤 혼전 경주를 펼쳐졌다라면 이번 3경주는 전체적인 구도가 정말 부진 마필들 기복 마필들에 대한 혼전 경주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배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저는 역시 이 배당권의 11번 뉴캡틴이란 마필을 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김옥성 기수가
꼭 인기마에 기승했을 때는 입상 확률이 낮지만 가끔 한 번씩 터트릴 때 보면 꼭 김옥성 기수 거기 껴 있습니다. 자, 이 뉴 캡틴을 보는 이유는 직전에 제가 이제 발주부터 보면 정말 시종 안배가 안 됐다는 얘기죠. 앞에 그냥 무조건 붙기 위해서 초반에 힘을 다 빼놨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까지 상당히 버티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의 뉴 캡틴은 초반 성향보다는 그래도 참고 라스트 한 발이 더 유리한 말입니다. 저는 직전 경주 그 경주 내용을 분명히 걸음을 늘려놨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김옥성 기수의 기승이고 상대 자체가 워낙에 약체 편성이라면 11번 뉴 캡틴에 한번 노림수를 두고 배당과 공략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이번 경주에서 뭐 지금 선동열 위원님께서도 배당을 상당히 좀 고려하고 계신 경주 같습니다. 지금 원래 별대박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 있게 얘는 최소한 뭐 별대박을 믿으시고 한번 삼복승도 한번 쓰실 수가 있어요. 뭐 덜 팔리 백판이지만은 뭐 현장에서 상태만 괜찮으면 예시장에서 올라오면은 아예 대가리 놓고 현장 승부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지금 외곽에 10번 대한사령부입니다. 요거는 국산 육군에서 지금 아직까지 놀고 자빠졌는데 얘는 현군에서 노는 마필은 아닙니다. 여기는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고 능력은 많이 감춰진 마필입니다. 기본 성향은 스피드도 괜찮은데 최근에 뭐 늑발하고 바닥 쓸고 질질거리고 있지만은 뭐 상대마들도 만만치 않은 구도에서 그 컨디션을 최대한 이끌지 못했고, 근데 얘가 항상 뭐 훈련 때 보면은 거의 마체는 거의 뒤집어져 있어요. 그 실전으로 그 걸음을 연결하지 못하고 실전에서는 풀빵이었지만은 오늘은 마지막 주 경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7주라는 그 공백 기간 동안은 얘가 좀 컨디션 변화를 좀 이끌고 좀 휴양과 그리고 그 가벼운 또 운동량을 오래 갖고 왔던 마필이 10번 대한사령부고 오늘 29조 마방 상당히 좀 주목할 마필입니다. 10번 대한사령부. 요거는 별대박을 한번 믿으시고 최소한 삼복승권도 한 축으로 한번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번 경주에서 뭐 이기회가 타고도 들어오던 마필, 그리고 지난번 이찬호가 타고 안 들어왔는데 조인권이 타고 있는 7번 포제이가 좀 수상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마필의 기본 성향은 믿지를 못합니다. 31번을 뛰는 동안 준우승이 한 번밖에 없는 말은 사실 뭐 여기 누구 마주한테 미안하지만 똥말이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기회 기수 그리고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뭔가 반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반짝이 과연 이번 경주에 통할 수 있을까? 마방에서는 또 통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또 조인권 기수를 기승을 시켰겠죠. 뭐 어쨌건 간 도전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마필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7번 포제이라는 마필은 원래 그 초반 성향이 좀 느려서 그 능력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앞선이 좀 혼탁하고 좀 느린 경주에서는 뭐 잘 올라올 수 있는 전력입니다. 지난번에 1300에서 2005는 아예 승부가 없었고 그리고 뭐 민트가 빠르게 선행을 주도해서 오섭 레이디하고 배당이 터질 때는 너무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시동이 좀 늦게 걸렸어요. 그래서 라스트 타임을 보였지만 입상을 못했는데 원래는 땡스빈이 가서 대가리를 깔 때 얘가 2차까지 와서 배당 터칠 때는 워낙 또 빠른 경주인데 땡스빈이 주도하니까 그 뒤에서 2선에 붙은 애들이 결승선에서 한 발 밀릴 때 여기 느닷없이 2차 가고 배당을 터쳤던 마필. 그 당시는 원래 점배당 10원짜리 배당이 들어오는 레이스에서 여기에 고배당을 터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7번 포제이 그 조인권과의 입마호흡이라면은 사조 그 박윤규도 조인권이를 잘 안 태우는데 오늘 좀 일회성이 있다는 거죠. 뭐 그렇다면은 열심히 탈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7번 포제이 이건 좀 배당과 한번 어울릴 수 있는 전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선동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11번 뉴캡틴 별대박이 요건 한번 노리자 10번 대한사령부 말씀드리고 7번 포제이 뭐 이런 마필들 배당권에 관심 가지시면서 이번 서울 3경주도 예시장에서 정확한 격투마권 전달하겠습니다. 서울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1000m 경주 오늘도 뭐 짧은 거리가 많네요. 1000m 경주가 오늘 뭐 1000m 경주가 이게 또 뭐 한 4개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서울 4경주도 단거리 경주입니다. 선동열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5번 미스터 포춘입니다. 그 40조 마방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상금을 버는 집인데
이번 11월에는 상금 부족이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상금 부족이 좀 걸려 있고, 역시 미스터 포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뭐 단독 선행이 유력한 상황. 역시 승부전을 맞아서도 1000m 최단거리를 선택을 했다라면 이 마방의 의지 자체는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인기 마필이죠. 긴 말을 쓰면 드리지 않겠습니다. 얘는 뭐 남들이 두 발 뛸 때 한 발만 뛰어도 돼요. 이번 편성에서 5번 미스터 포춘, 그 선웅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십조 문기린애가 지난달은 거의 뭐 2억 가까이 상금을 벌었는데 이달은 1억도 못 미치는 상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주에 그 미친 승부 5번 미스터 포춘, 그 등반 입상권에서 한 마리 더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좀 고민이 좀 사실상 좀 많았던 경주인데, 이 안쪽에 이번 신라와랑이 그 벨리 기술을, 그러니까 왜 기습을 시켰는지 저는 뭐 22조의 어떤 그런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 자체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과천시장배에서 뛰었던 경주력, 그러니까 물론 뭐 입상 실패로 이어졌습니다만 라스트까지 끈기 있게 선입권에서 버텨냈단 말입니다.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입니다. 제가 볼 때 벨리 기수가 다른 거 안 하고 5번이 따라가서 그냥 그 뒤만 바짝 선입권 물고 가면 상대가 없기 때문에 5번, 2번으로 5번, 3번이죠. 5번, 3번으로 좀 끝날 가능성도 뭐 있는 경주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것도 원래 뒷심이 있는 말인데 그 벨리 덩어리 그 가장 변수겠죠. 그 이번 경주 별대박에 한 마리 더 관심을 드린다면 지금 외곽에 8번 금빈 노드입니다. 그 이건 기본 도주력을 갖고 있는데 라스트도 괜찮아요. 지난번에 1000m에 나왔을 때 스타트가 13초 4, 근데 끝걸음이 12초 7입니다. 이 끝걸음은 충분하게 돋보였던 마필이었고 스피드도 많이 좋아졌고 여기 8주 공백기는 있지만은 최근에 그 20조 마방도 상승세 분위기를 타고 있는 마방인데 8번 금빈노드 오히려 요게 좀 이번에 안쪽에는 6번 배트파티보다는 좀 더 요거는 8번 금빛노드는 좀 보고 싶습니다. 별대박이나 뭐 손동열 위원께서 뭐 5번 미스터 포춘 요건 뭐 세게 보는 경주인데 승군전 치르는 마필이 또다시 승군 치르는 6번 배트파티하고 뭐 이런 것들하고 입상을 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8번 금빛노드나 3번 신라화랑 이런 마필들 정도 압축하시고 현장에서 또 정확한 마권 전달하겠습니다. 서울 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뭐 1000m 경주가 또 펼쳐집니다. 뭐 단거리 경주가 오늘 1000m만 4개가 펼쳐지는데 전반부에 또 이게 뭐 어떤 상황이 뭐 앞선에서 계속 그냥 끝날 것이냐, 그럼 뭐 저배당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변이 나오면서 배당들이 빵빵 터질 것이냐, 항상 이 전반부는 좀 그런 점을 좀 많이 좀 새기셔야 되겠죠. 이번 서울 5경주 어떻게 보십니까? 뭐 02초 초반을 뛴 말, 굉장히 좀 기록이 좋은 마필들이 시니어 마필들이 몇 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좀 혼전성 양상으로 배당판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53조의 이 5번 지오스타라 마필은 자 직전 데뷔전서부터 이미 굉장히 빠른 당시 이제 주파 기록이 우승 기록이 일부 공국조 군대 이 마필 공국조 군대 그 하이 페이스를 경험을 했다라는 측면이죠. 직전에 뭐 따라가면서 흙도 맞아봤던 마필이고 이미 주행검사 때 좋은 경주력을 보였기 때문에 데뷔전 인기를 얻었던 마필, 데뷔전에서는 그런 빠른 흐름을 쫓아가면서 입상까지 걷어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역시 5번 지오스타의 연투 능력을 이번 경주 한 번 더 믿어보고 싶고, 왜냐면 시니어 마필들보다는 그래도 뛰어본 놈들이 실전에서 더 나은 경주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번이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뷔전 입상을 했던 말들이 워낙 세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번 지오스타 55조 브라이언에서 그 조성곤이가 승부덩어리예요. 오늘 마지막 출장 마필이고 마방에서 이건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경주 같습니다. 별대박 이번에 그 동반 입상권에서 역시 뭐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라이거 삭스 뭐 저배당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도 데뷔전에서 그 페로비치가 배당을 터치고 대가리를 깐 마필인데 다시 페로비치를 또 기승을 시켰어요. 또 인코스고 선행 못 가고 그 씻고 올라가서 우승을 했던 마필, 이번에 한 번 더 연투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이번 경주에서 뭐 지금 5번, 2번
여기에 지금 뭐 외곽에 12번 브루드베이신 뭐 이런 게 좀 저배당 뚫릴 수가 있는 경주인데 뭐 이번 경주가 그 저배당으로 끝이 난다라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뭐 배당권 마필이 한 마리가 이번에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은 지금 7번 다비켜입니다. 50주 박재훈에서 그 임기원이가 그 오늘 기승을 하는데 이걸 주행심사를 임기원이가 직접 받았어요. 이게 그 비세정상의 그 형제 마필입니다. 그 혈통도 그 경주마라서 상당히 좀 적합하고 그리고 마체도 괜찮아요. 아주 그 체형이 잘생겼습니다. 그 거구의 육중한 체형 거의 뭐 500kg대 육박하는데 뭐 신마지만 또 50주 박재훈에도 갈 길이 바쁘고 7번 다비켜 주폭이 좀 예사롭지 않은 마필인데 요거 정도 관심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분명한 적중마건 가져가겠습니다. 제주 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 오늘 별대박이 강력하게 노리고 하는 오늘 제주 승부처 첫 번째 승부로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는 별대박이 1경주, 5경주, 7경주, 1, 5, 7 오늘 3개 승부처 노리고 있는데 11월 달에 마지막 주 토요 경마고 마지막 주 또 제주를 펼쳐지면서 오늘 또 멋들어진 결과물로 강력하게 그 제주 달인답게 고배당 상황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 경마는 별대박이 이번 주에 자존심을 걸고 있어요. 뭐 사활을 한번 걸고 있는데 제주 뭐 다적중 및 특히 제주 157 그 3개 승부처는 빠짐없이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 1경주는 오늘 별대박의 제주 준맨 승부로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뭐 최근 들어와서 전력이 좋아졌던 마필들 한 3마리 정도가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만 오늘 별대박이 이번에 특별하게 오늘 한번 승부를 봐야 될 마필은 따로 서 있어요. 그런 마필들은 오픈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3번 와을대장이란 마필인데 요거는 그 지난번에 제법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그 김원건이가 기승을 하고 그 스타트에서 좀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그 코스 이점은 있었지만 안쪽에서 갇혀버리고 맨 후미로 쳐졌다가 그냥 경주를 그 포기했던 마필입니다. 오늘 문현진 등어리로 안장이 박혀 있습니다. 원래 적임기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예전에 9월 23일에도 요거리 900m에서 문현진이가 견마지충이라는 마필을 제끼고 아주 여유롭게 이착을 했던 마필이었고 뭐 초반 성향은 좀 느린 면이 있지만은 라스트 끝걸음이 상당히 월등한 마필이고 지난번에 김원건이 기승을 했을 때보다도 이번에 편성도 내려왔지만 이번에 감량까지 3개를 부여를 받았고 3번 와을대장 8조 애들은 제주도에서 오늘 의지가 매우 강한 마방입니다. 특히 이번에 또 8번 영도자하고 2마리 같이 꺼내놓고 있는데 3번 와을대장 요거는 별대박이 현장에서 어지간하면 대가리로 놓고 막건승마만 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지금 외곽에 있는 6번 미리네라는 마필이 역시 순발력과 뒷심을 고르게 겸비한 마필인데 오늘 뭐 장울성이도 마지막 주 경마에 뭐 상금은 충분하게 한 번 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이고 뭐 2kg 감량을 빼주고 있습니다. 뭐 절대 무시는 어려운 마필입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1번 순수열통이라는 마필은 그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별대박이 좀 세게 봤던 마필인데 뭐 의지가 좀 약했다고 봅니다. 오늘 홍건이가 이 마필 기승을 안 하고 그 김준우로 등어리를 바꿔놨는데 그 김준우가 입상을 이끌던 마필입니다. 오늘 인코스고 적임기수의 안장 속에서 이번에 1번 순수열통도 제법 관심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오늘 제주 1경주는 별대박이 제주 준맨 승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뭐 완전히 한번 바다 불바다 상황 분명하게 한번 상황을 보겠고 3번 와을대장 영화필 좀 세게 추천드리면서 현장에서 함께 하시면은 오늘 토요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 경주 강하게 한번 적중 상황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제주 2라운드에서는 뭐 이번 경주 자체가 또 빠르게 경주가 진행이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저배당 대끼리 뭐 이런 거에 또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좀 복병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경마에서는 모바일도 배당이 터지는 사례가 많고, 이번에 지금 외곽의 10번 단상의 꿈, 요거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오늘 900m 거리에 다시 나왔는데, 그 지난번에 출전 취소가 됐던 만큼 이번 승부 의지 매우 높고, 15조 애들 자체도 2번 완성작하고 두 마리 같이 꺼내놓고 있는데, 뭐 전력은 고만고만합니다. 그 등어리 사이즈는 김준호가 더 월등하고, 그 김용섭이는 제주경마장 뭐 1기생이고 그 원년 멤버일지라도 그 마필의 기승력은 김용섭보단 김준호가 월등한 등어리고, 이번 10번 단상의 꿈, 요거를 이번 경기 좀 강하게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한번 황금세상 그 문성호 등어리, 올해 2016년도 시즌 지금 문성호가 다승왕 2위권에 랭킹이 되어 있어요. 한영민이가 그 1위지만은 한영민과 문성호는 단 3승 차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판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문성호 이제 연말로 가면서 더더욱 다승왕을 노릴 그러한 등어리인데, 역시 문성호가 기승하는 마필들, 모든 마필들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3번 청금세상, 요거도 뭐 초반 성향 좀 느릴지라도 오늘 코스 이점과 편성해서 취입 시기를 만난 마필입니다. 그 현장에서 제주 이경주 모바일 경주도 가볍게 적중으로 일관하겠습니다. 제주 3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 3라운드는 800m로 펼쳐집니다. 지금 외곽에 10번 한라비행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입상을 했어요. 오늘 게이트는 외곽일지라도 한 번 더 선행도 충분하고, 뭐 굳이 선행을 못 가도 뭐 선입으로 경주를 풀어가더라도 한 번 더 연투 가능성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후차권이나 동반 입상권에서 관심을 가질 마필은 만주교에 있는 3번 용연향, 뭐 지난번에 홍건이가 타고서 안 간 마필, 오늘 문현진이가 기승을 합니다. 요거는 뭐 좀 저배당으로 좀 팔리겠지만은 뭐 절대적 좀 관심은 가져주시고, 지금 여기서는 이번에 외곽의 9번 한라왕비란 마필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제주경마장은 모바일 경주도 항상 보면 대가리가 확실한 경주는 후차권은 터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 9번 한라왕비, 요거도 좀 뒷심에서 추임력을 갖고 있지만은 그 본성을 드디어 한번 드러낼 가능성을 갖고 있고, 이번 주에 한번 요거는 좀 세게 뭐 최소한 3복승까지 한번 권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제주 3경주도 모바일 경주 뭐 거침없이 적중마건으로 연결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4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800m 경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번에 2번 한백황후가 나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두 차례에 걸쳐서 2착을 거둔 마필인데, 뭐 바닥 쓸고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 문현진이가 기승하고 칠 수가 없는 마필이고, 오늘 16조 마방 애들도 이 마필을 한 번 더 쓰겠다는 패턴입니다. 그 문현진이 뭐 코스까지 이점이 좋은데 더더욱 뭐 800m 거리라면은 한 번 더 가능성 좀 열어두실 마필입니다. 그 3번 사령관이라는 마필이 좀 수상한 마필, 이것도 스피드까지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선행을 안쪽에 1번 시대영웅이 먼저 갈지라도 뭐 1번 시대영웅은 선행을 가서 버티냐 못 버티냐 거기에 열쇠를 쥐고 있고, 3번 사령관은 뭐 이 정도 구미라면은 뭐 선입도 가능해요. 오늘 등어리 김이랑으로 교체되어 있는데 관심 있게 보실 마필입니다. 지금 외곽에 10번 마인드란 마필이 그 지난번에 같이 뛴 마필들 대부분 다시 만났는데 뭐 직전에 덜 팔렸지만 뭐 상당히 좀 구미에서도 좀 버거운 구미에서 걸음의 여유를 분명히 감춘 마필입니다. 오늘 외곽에 있을지라도 여기도 최근에 변화된 걸음, 특히 뭐 직전 경주 문현진이가 뭐 최선은 아니었고 마필의 걸음을 좀 아낀 감이 있었는데, 오늘 등어리 교체됐을지라도 요 12번 마인드란 마필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제주 4경주는 2번 한백황후, 이 마필을 좀 강하게 관심을 가지고서 현장에서 또 적절하게 한번 적중마건 찾아가는 경주입니다. 제주 5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장에서 별대박이 오늘 두 번째 승부 경주자 고래 사냥 승부처로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별대박이 뭐 해드리는 경마 주간이고 워낙 뭐 터질 때 또 별대박이 어메이징한 결과물로 충분하게 또 상황을 만들어지는 그런 주간인데 오늘은 이번 제주 5경주가 터지는 경주예요.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번 제주 5경주 꼭 놓치지 마시고 빠짐없이 별대박 함께 하셔서 이왕이면 뭐 저배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안 말리겠습니다만 또 고배당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주를 별대박 함께 하시면서 저배당은 피하시고 고배당 쪽으로 한번 붙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 5경주 자체에서는 이번에 뭐 3번 원당봉이 나와서 또 무지막지한 인기가 예상이 되고 지난번에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진 10번 산정무한 또 최근에 입상을 거둔 6번 아랑조화 뭐 이런 놈들 자체가 이번 경주에서 무지막지하게 인기성 상당히 좀 바람을 불어갈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경주에서 별대박이 우선 강력하게 좀 관심을 드리는 마필은 우선은 5번 한라영산입니다. 지난번에 김준호가 이 마필 탔었는데 한라영산이란 마필이 오히려 원당봉보다도 인기가 더 강했어요. 배당판 인기 1위, 단성식 순위 1위. 강한 인기를 보고서 외곽에서 바닥 전개하다가 승부를 안 했던 마필입니다. 오늘은 좀 마필 자체가 원당봉에게 좀 인기를 내주고 인기 한 3, 4위권 팔릴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에 5번 한라영산 요거는 상당히 승부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15조 애들도 이번 경주 10번 산정무한하고 두 마리 같이 꺼내놓고 오히려 등어리가 약해진 김용섭의 산정무한보다는 이번에 김준호가 뭐 지난번에 부러지고 다시 한번 재기승을 선택한 요거 5번 한라영산 이번에 매우 좀 메리트를 두시고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1번 삼다황제 요거는 지난번에 등어리가 말을 좀 잘못 탔어요. 좀 다부지게 밀었더라면은 새벽바람에게 좀 마필이 직선에서 걸음을 내주고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코스도 상당히 좋은데 여성 등어리 올라가 있지만 감량을 9kg를 받고 있고 이번에 1번 삼다황제 워낙에 경주 전개가 좀 유리하게 풀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별대박이 오늘 고래백판 관리 마필 한 마리 가지고 쇼부를 보는 겁니다. 여기는 최소 배당 한 80배 정도 복승식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별대박이 3복승 3쌍승까지 군역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마무리 지면서 고배당 한번 체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경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번 제주 5경주 별대박의 제주 고래사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제주 6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1200m 경주 펼쳐집니다. 이번에 8번 고공질주가 나와 있는데 등어리가 김대현으로 다시 바뀌어놨어요. 지난번에 이동준이란 꼬마가 기승을 하고도 2착을 끌려왔던 마필 오늘 김대현이라면은 오늘 한 번 더 우승까지도 노림수를 가질 마필입니다. 요거는 좀 세게 봐주시고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이번에 초반 선두력은 7번 천은수 이런 것들이 좀 뽑겠지만은 지금 앞서는 그다지 이번에 경쟁력은 좀 떨어져요. 초반 거보다 더 뒷심이 좀 약한 말들이 여러 두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곽에 있는 12번 황해사까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위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관심 있게 우리가 배팅권에 보실 마필은 5번 육룡입니다. 지난번에 질풍가도를 제끼고 우승으로 낙승을 거둔 마필 선행을 못 가고 선입전개했는데 끝걸음에서 여유를 부렸던 마필이고 오늘 배성아로 등어리 바뀌었지만 감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 5번 육룡이란 마필 이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2번 가야왕이란 마필은 또 재검을 치르고 나와 있지만은 이것도 상태는 상당히 좋고 얘는 굳이 앞방 뒷방을 같이 병행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순발력 뒷심 고르게 갖춘 마필 코스 있죠. 이 마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 제주 6경주는 8번 고공질주 이걸 좀 세게 봐주시면서 막건수 없이 정리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제주 7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에서 별대박이 제주 A급 플러스 메인 승부 경주 노리고 있습니다. 별대박이 제주 메인 승부치 하면 뭐 대한민국 전 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셔요. 오늘 제주 7경주를 통해서 오늘 한번 바다 불바다 상황 또 만들어내는 경주고 별대박이 이빠이 한번 승부 보겠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치 어메이징한 결과물 현장에서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주 7경주에서도 역시 뭐 메인 승부처지만은 별대박이 좀 오픈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우선은 7번 돌아온 전설입니다. 예전에 10월 15일에 1400m 거리에서 선행을 4코너에서 강타를 해버리고 아주 여유로운 직선주로 주폭을 보이면서 낙승을 거둔 마필인데 최근에 승군한 이후에 두 번의 경주는 뭐 이렇다 할 능력을 뽑지 못했지만은 맨바닥 쓸면서 탐색만 위주로 두 차례 눌러온 마필입니다. 오늘 이번에 7번 돌아온 전설 여지없이 김홍건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1700m로 늘어난 거리도 좀 어울리지만은 레이스를 제대로 한번 풀어갈 수 있는 전력인데 항상 4코너 전방에서 앞선에 갖다 붙이는 그러한 레이스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전력이고 7번 돌아온 전설 최근 두 번의 경주보다는 가장 월등한 상태를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7번 돌아온 전설 이번에 강하게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경주입니다. 지금 안쪽에 4번 성불신동이라는 마필도 능력은 되는데 그 김경훈 등어리 하지만 뭐 이번에 감량을 3개를 빼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조금만 서둘러서 나와준다라면은 라스트 타임은 되는 전력이고 오늘 배당과 직결될 수 있는 마필 3kg 감량 2점이라면은 관심 있게 보실 마필입니다. 지금 다크호스가 있다라면은 지금 외곽에 9번 진치예요. 뭐 징그럽게도 그 속을 썩이는 마필이죠. 늘 추임력은 압도적으로 감춰놓고 있지만은 그 뒤에서 맨바닥을 쓸면서 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인기 1위 팔리고 이번엔 인기가 상당히 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좀 덜 팔릴 때는 언제든 관심을 가질 마필이고 이번 4.5의 감량까지 있다라면 9번 진치도 이번에 관심 있게 보실 경주입니다. 오늘 제주 7경주 오늘 별대박에 제주 달인답게 제주 메인 승부 가겠습니다. 7번 돌아온 전설 한번 이 마필은 좀 강하게 좀 외쳐드리면서 현장에서 놓치지 않으시면은 11월의 마지막 주 제주 마지막 메인 승부처 별대박이 분명히 적중마건으로 상황을 만들어내겠습니다. 4코너 중반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선두 4번 마천적 지켜내면서 직선주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바깥쪽에 있는 두 마리 1번마 우대제와 7번마 위닝앤드의 페이스가 좋습니다. 4번, 1번, 7번 세 마리 거리차 좁혀집니다. 안쪽에 선두 지키는 4번 마천적과 바깥쪽에 도전하는 우후대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역전을 노리는 우후대제 안쪽에 천적과 버티고 있고 한가운데 8번마 언비터블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깥쪽 우후대제가 종반 선두로 부상하는 가운데 안쪽에 만만치 않은 4번마 천적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8번마 언비터블 도전합니다. 안쪽에 지키는 천적이 지켜냅니다. 서울 6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서울에서 오늘 천지개벽 승부 경주로 노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별대박의 또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 한번 또 만들어 드리는 경주입니다. 지난주에도 뭐 토요 경마 뭐 여기저기 적중은 했는데 배당을 고배당도 뭐 나온 경주가 없습니다. 거의 한 2-3개의 배당이 남았는데 거기서 못 맞추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뭐 지저분한 거 뭐 4배, 5배, 100만 개 맞춰도 못 이기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별다고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중배당, 고배당 터질 겁니다. 별대박이 또 그런 흐름에서는 또 적응해서 또 고배당까지 상황을 보고서 마지막 주에 또 뭔가 또 건승을 올려야 되겠죠. 이번 서울 6경주 오늘 별대박이 또 터질 수가 있는 경주 철저하게 안하짜리 백판 관리만 놓고 한번 승부를 던지는 경주고 천지개벽 승부처 단단하게 한번 예고하겠습니다. 또 선동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마필 한마디 또 조언을 받겠습니다. 이번 와일드 썬더란 마필이 최근 연속 2차게 좀 결정력 부족의 아쉬움을 남기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고 앞으로 더 보여줄 걸음의 체형은 분명히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이유는 약간 실전에서 끄는 단점으로 인해서 이 라스트 한 발이 좀 부족했던 그런 상황인데 자, 이번 경주는 뭐 안쪽 게이트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와일드 썬더가 여기서는 가장 빠르고
또 최근에 선입권 또 따라가서 연속 입상을 거뒀던 능력을 감안한다라면 자 이번 와일드 썬더가 요 정도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연속 입상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번 서울 6경주는 오늘 별대박이 천지개벽 승부로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별대박이 뭐 승부 경주지만 뭐 두 마리 마필은 세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은 6번 대반격. 그 예전에 장산노키하고 그 맞짱 뜨고 들어올 때 기습 선행을 가가지고 1300 요거리를 버틴 마필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선행 승부가 전혀 없었고 가볍게 눌러 자빠지고 승부 깊이만 해왔던 마필입니다. 그 28조 최상식 마방 오늘 그 박병인이 타고서 요거 의지가 매우 강해요. 병인이가 근 2주 동안 상식인에 가서 직접 새벽마다 끌고 나와서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 훈련을 했던 마필인데 상당히 이 마필도 그 지구력이 많이 보강되어 있는 차원입니다. 이번에 선행을 가고자 한다라면은 유력하게 선행을 쏠 수 있는 전력이고 최근 두 번의 경기는 아예 선행 승부가 없었어요. 선행마가 선행을 안 갔다는 건 승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 선행을 가버립니다. 그럼 승부가 되는 것이죠. 이 마필이 뭐 1300 요거리 입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데 뭐 덜 팔리겠지만 그 배당의 메리트 충분하게 동반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7번 본 위너 그 국산 육군에서 이찬호가 라스트 끝걸음으로 여유롭게 낙승을 거두고 승군해서 최근 3전 동안 얘는 그냥 눌러 자빠져 왔던 마필 승군전에서 그 인간 그냥 뭐 조교 걔는 뭐 조교하는 그 관리사밖에 안 되는 놈이죠. 기수도 아니에요. 김도중이 그런 거 앉혀놓고 준대길 팔리고 꼴찌를 일삼고 페도비치가 최근 두 번, 한 번, 그리고 지난번 이찬호가 기승하고 편성이 좀 강한 경주에서 못 올라왔던 마필인데 오늘 페도비치 50조 마방에서 그 승부 등어리 오늘 요거 기승을 합니다. 오늘 후반부에도 그 야우스카이란 마필이 또 페도비치가 50조 마필을 얻어 타는데 그 최근에 그 성형을 보면은 50조 애들은 그 이찬호가 지금 잘려가지고 이제 못 나오니까 페로비치가 아니면은 상금을 벌어줄 놈이 없어요. 그 지난주도 페로비치가 오제이 명운 또 청운시대 뭐 다 갖다 꽂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창세는 좀 저겠지만 하지만 이번에 그 오늘도 그 본 위너 50조 마필 페로비치 오늘 해결사 노릇을 하겠다는 마필 요거는 좀 세게 보실 마필입니다. 이번 서울 6경주 별대박의 천지개벽 승부처 뭐 예시장에 있습니다. 뭐 집구석도 아니고 지점도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추운 뭐 그런 한파 속에서 예시장에서 아주 여기서 불구덩이 한번 상황 만들어내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7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네, 서울 7라운드도 혼전도가 있어 보입니다. 손동률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앞선이 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기 때문에 선행권 경합은 일단 불가피해 보입니다. 1200이라는 경주거리 1000m도 아니고 지금 1200에 어떤 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면 어떤 마필이 가장 유리할까를 고민을 했는데 역시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복병이겠지만 2번 오픈뱅크란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픈뱅크도 기본적으로는 앞에 뛰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이 경제 운이 정말 따라주지 않았단 말이죠. 직직전 경주는 12번 게이트에서 도중이 타고 시종 외곽을 돌면서 걸음을 남기면서 3차까지 올라왔단 말이고 직전 경주 역시 9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빠른 마필들을 두고 외곽을 돌면서도 끈끈하게 라스트에서 뛰어왔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입니다. 정말 모처럼 만에 찾아온 찬스라고 보여지고 더욱이 자신보다 빠른 마필들이 지금 앞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오픈뱅크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최대 복병권 마필로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서울 7경주 지금 외곽이 10번 마중물 그 7조 구장인에서 지난번에 드디어 입상을 이끌어냈어요. 이것도 순위를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끌고 올라와서 지난번에 드디어 입상을 이끌었던 마필입니다. 오늘 부담 중량 1.5를 더 받았지만은 오늘 7조 구장인에는 토요경마 그 마지막 주 단 한 마리 유일하게 출장하는 마필이 10번 마중물
그 뭐 마방에서 한 마리 꺼내놓고야 뭐 승부를 보겠죠. 또 마지막 주고 이 7조 9장인에서 오늘 한번 이빠이 승부 던질 마필 10번 마중물은 한 번 더 세게 볼 수밖에 없는 전력입니다. 지금 승군전에 올라와 있지만 4번 큐피드 레이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초반에 순발력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죠. 자, 이번에도 물론 뭐 단독 선행은 나서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끝걸음의 여력 자체는 상당히 좀 격차를 좀 좁혀지는 모습을 봤을 때 늘어난 거리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자, 역시 선행만은 또 선행을 가버리면 그냥 깔끔하게 돌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시 선행이라는 전개적인 요소가 받쳐줄 때는 4번 큐피디 레이드란 마필도 뭐 연속 입상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겠죠. 네, 요게 그 9월 24일에 그 외곽 게이트에서 데뷔전에 1분 1초 6에 들어왔지만 그 초반 스타트 타임이 12초 9, 그 13초 대가 아니라 12초 대죠. 그 무지막지한 거의 뭐 상위군도 쉽지 않은 스타트를 뽑았던 마필. 그 지난번에 선행을 가볍게 가서 낙승을 거둔 마필. 오늘 승부전에 3.0kg 감량을 빼줬기 때문에 역시 그 선동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행 가면 이건 뭐 무시를 못하는 마필, 뭐 무조건적으로 이건 배팅권 보셔야 될 마필입니다. 이번 서울 7경기도 현장에서 그 놓치지 않고 적중을 일관하겠습니다. 자, 2016년 11월 26일 토요경마 선동열의 메인급 승부 경주 8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12경주 1등급 경주가 있습니다. 예, 정면 돌파 승부 1등급 경주가 있는데 8경주를 선동열의 메인 승부 선정을 했습니다. 예, 이거 정말 의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맞춰야겠구나.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첫차 타십시오. 예, 무조건 첫차 타십시오. 쌍승시까지 노리십시오. 앞으로 여기서 저는 최하 2등급까지 간다. 최하입니다. 최하 2등급까지는 간다. 예, 중간에 사용관리만 잘 되고 훈련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1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편성에서 여러분 쌍승시까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상황입니다. 예, 선동열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쌍승시까지 사십시오. 제가 노리는 확실한 잠재력 기대치가 정말 높은 마필이 여기 출전을 하고 직전 입상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쌍까지 사는 겁니다. 쌍까지 사고 후차권까지 정말 압축이 되는 상황에 배당의 노림수까지 지닌 경주가 이번 서울 토요 8경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선동열이 왜 1등급 경주를 메인 승부 안 하고 8경주를 메인 승부했을까? 차차 타십시오, 여러분. 자, 이번 토요 8경주입니다. 놓치지들 마실 것을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토요일 8경주는 선동열이 완벽하게 한번 해부, 적중 모든 걸 책임져 보겠습니다. 서울 9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서울 9라운드 그 1200m 경주 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가 또 상당히 좀 어지러운 경주예요. 복잡한 경주입니다. 선동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승부전을 치르는 마필 한두를 보고 있습니다. 6번 해성여왕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직전에 임기용 기수가 라인느라는 마필을 4마신 차로 이길 때 보면 정말 이미 우승을 직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까지 끝까지 밀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마를 보실 때 보통 우승을 하는 여유있게 우승을 하는 마필들의 기승하는 기승 자세를 보면 기수들의 자세를 보면 거의 50m부터는 잡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이 말은 직전에 그렇게 끝까지 밀어줬던 이유는 역시 임기용 기수가 차기 경주를 대비를 하면서 이 늘어난 거리에 대한 이 마필에 충분히 좀 적응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50m, 100m까지 이렇게
여유 있어서 잡고 오면 이 말이라는 게 거기서 안 뛰려고 합니다. 그 다음 경주에서는 거기서 이제 그만 뛰라는 얘기인 줄 알고 다음 경주에서는 그 끝걸음을 못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 해성여왕은 직전에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까지 끝까지 밀어줬던 상황에선 이번 경주에 늘어난 거리를 충분히 대비를 했다. 그렇다면 그 상승세를 저는 6번 해성여왕이 충분히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선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기억력이 좋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한 7살 수준의 그 지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죠. 귀소 본능. 그건 한 번 기억하면은 그걸 잊어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승마하실 때 외승을 나가시면은 그 말에게 아무런 그 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풀이나 그 맛있는 풀이라고 먹여버리면은 이게 뭐 뛰다가 갑자기 좋은 풀이 나면 가서 확 서버리고 그 풀을 뜯어먹는 동안 남자는 그 기수는 떨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억력 때문에 말을 항상 그 기억력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삼국시대에도 그 김유신 장군도 말이 그 기생집 데리고 가서 죽여버렸죠. 그게 술만 채면 거기를 가니까 술 챘으니까 말이 거기를 태우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은 게 말인데 6번 해성여왕 이거 뭐 선동님께서 지난번에 이마필 뭐 사마신 여유를 부릴 때 워낙에 또 이마필도 뭐 싣고 올라갈 때 그 대하시가 아주 화려했던 마필이고 이번에 또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별대박이 이걸 뭐 보면은 완전히 뭐 그 노래 소리가 나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노래 아세요? 예. 그 누가 부른 줄 아세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예전에 그 텔레비 드라마에서 그 손현주 씨가 통기타를 딱 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 연인한테 이렇게 구애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항상 그 노래를 들어봐가지고 왜냐면은 지금 이번 주 이제 그런 보면서도 또 보고 싶은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외곽에 10번 무한도마입니다. 요거는 별대박 예전에 9월 24일에 그 배당반 인기순위 11위. A급 플러스 메인 승부처였어요. 별대박이 전대지 백판. 요거 아예 대가리 놓고 쓰신 겁니다. 2번 골드모닝. 11번 2번 복승심한 162배. 메인 승부에 싹 갖다 처박은 마필입니다. 이게. 뭐 별대박은 구라를 때리지 않아요. 현장 음성 파일 코리아 레이스 별대박 ARS 음성 파일 들으시면 됩니다. 별대박 클린 캠페인 예상가인데 뭐 그런 거 사기를 칠 수가 없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인기순위 11위였지만 요걸 놓고 까가지고 메인 승부 162배를 해드렸던 마필.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왔는데 뭐 그 노래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 10번 무한도마. 지난번에는 이찬호가 땡길 줄 알았어요. 아예 막권에 추천 안 했는데 오늘은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거 자체도 스피드를 좀 많이 감춰놓고 있다가 최근 들어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당시에 골드문인가 들어올 때도 외곽에서 선두 2위권 섰다가 그대로 갖다 꽂았고 지난번에는 스타트도 괜찮았지만은 빠른 애들 틈속에서 자리를 못 잡고 승부가 약했는데 오늘 등어리가 좀 보강이 된 거죠. 문정균이가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2주 안병기가 언제 문정균이 데려다 말 태우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별대박이 볼 땐 2016년도 들어서 첫 기승이 아닌가 싶어요. 문정균이는 안병기가 안 태우는데 안병기가 교인이죠? 예. 집사예요, 집사. 교회 집사. 안병기. 안병기가 말 태우는 애들은 대부분은 이 기수들도 교회 나오라고, 교회 같이 가자고, 뭐 이런 소리를 많이 짓거립니다. 왜냐면 데리고 가려고,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좀 한두 번씩 따라갔던 애들은 안병기가 좀 말을 자주 태워주고 하는데, 문정균이 같은 애들은 교회를 뭐 가나 안 가나 모르지만 안 갈 텐데, 안병기가 문정균을 태웠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는 거. 이례적인 기승을 하는 놈들이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별대박이 기술에도 뭐 생전가에 한번 말 태워주는 적도 없는 놈이 날 갑작스레 말을 태워줘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도 제가 왜 그러나 싶어서 열심히 탈 거 아닙니까? 미친 말머리 나올 수가 있고 여기 뭐 갖다 붙여놓고 한번 쥐어짜면은 이번에 고배당 한 번 더 터칠 수가 있는 말입니다. 10번 무한도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쪽에서 한번 좋아라. 지난번에 걸음 터졌어요. 세제사랑이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뭐 끌던 경주에서 그것도 넘어가서 3착을 했는데 이것도 3번 좋아라. 코스 2점 좋고
그 부담 중량 늘었지만은 전력상 전혀 하지 없다. 이번 서울 구경주 3번 조아라, 여기 6번 해성여왕, 10번 무한도마 이 세 마리 좀 세게 봐주시고 현장에서 적절하게 적중마건 분명히 또 공략하겠습니다. 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8번 대박이, 안쪽에 2번 제라한이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합니다. 8번 대박이와 안쪽에 2번 제라한 두 마리 싸움에 바깥쪽 9번 아르곤플라이, 안까지는 이마신 뒤 바깥쪽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 싸움 안쪽 2번 제라한, 바깥쪽 8번 대박이, 아직까지는 근소하게 8번 대박이가 선두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매섭게 치고 나오는 11번 듬직입니다. 11번 듬직이가 외곽에서 선두를 뺏어낸 가운데 이미 싸움에서 10번 어쭈구리가 올라섭니다. 11번, 10번, 8번 세 마리 앞섭니다. 11번, 10번, 8번 11번 듬직이, 10번 서울 10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별대박이 서울에서 오늘 A급 플러스 메인 승부 경주 노리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업계 탑 메이저 0.1% 전유대 승부사 고래사냥꾼 별대박의 메인 승부처는 대한민국 전 지점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폭발적인 접수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영상 보셨잖아요. 뭐 그런 거 뭐 51배짜리 뭐 단통 쑤시는 게 메인 승부인데 별대박은 또 후반부 상황이 강한 승부사고 오늘은 이번 서울 10경주를 통해서 오늘 제대로 한탕 받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수천 명의 패밀리 팬 여러분들께 과연 별대박, 역시 별대박, 어메이징한 결과물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꼭 지금 이 시간에도 꼭 기억하시고서 그 현장에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별대박은 뭐 집구석도 아니고 그 지점도 아니에요. 과천경마장 본장 예시장이 있고 그 예시장을 사수하고서 뭐 정신없는 우리가 한구라 이번 서울 10경주 분명하게 한번 노림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또 마지막 주경마고 이게 또 별대박의 또 주종목 주간이니까 더더욱 그 배당이 터질 때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서울 10경주 가고 있습니다. 1700m 경주입니다. 별대박이 1700에서 워낙 강한 승부사란 거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뭐 1700 경주는 별대박이 또 워낙 또 잘 맞춰요. 이 레이스로 가는 경주 워낙 많은 승부처를 또 상황을 봐왔고 이번 1700m 경주 별대박이 이미 안테나에 꽂혀있는 마필, 이미 우리가 운명적으로 싹 갖다 처박을 마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경주입니다. 뭐 지저분하게 뭐 11마리 뛰는데 뭐 대길이나 저배당 빨갱이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뭐 이런 서울 10경주 뭐 배당 매트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적응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경주에서도 그래도 뭐 관심 있게 봐주실 마필들은 소개를 드리고 갈게요. 지금 3번 덕사모 이마필이 그렇게 늑발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외곽 돌다가 못 올라왔지만은 상대마도 강했고 의지도 약했습니다. 지난번 경주는 승군전을 맞이하면서 이마필이 의지가 좀 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도주성 습성 순발력은 충분해요. 이번에 바깥쪽에 있는 애들 중에 6번 신봉불패나 혹은 안쪽에 1번 선파이터 이런 애들 스타트가 있지만은 이번 3번 덕사모가 선행을 조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임기원 등어리 워낙에 뭐 선행마의 기승력이 상당히 뛰어난 등어리고 얘는 뭐 굳이 선행을 못 나설지라도 안쪽 게이트 2점을 차지한 만큼 이번에 4코너 이후에 선두를 갈아엎고서도 버틸 만한 전력인데 오늘 좀 세게 봐주실 마필 9주 만에 출조 공백은 있지만은 이번에 상당히 좀 관심은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1번 선파이터라는 마필이 지난번에 선행 가서 2착을 버틴 마필인데 오늘 4kg 감량이 있어요. 옥성이도 오늘은 무시를 못합니다. 워낙에 등짝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것도 배당과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 지금 바깥쪽에 있는 애들 중에 6번 신봉불패라는 마필도 순발력이 상당히 좀 빼어난 마필 역시 선두에 선두라면은 이것까지도 이번 이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오늘 별대박이 이번 서울 10경주에서 오늘 별대박이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미 뭐 안테나에 꽂힌 마필이 있어요. 뭐 가는 마필이고 뭐 최소한 중배당 뭐 20배 이상으로 충분하게 복승식을 안겨줄 수 있는 배당입니다. 별대박이도 뭐 지저분한 저배당의 메인 승부 보겠습니까? 뭐 일반 경기도 뭐 저배당 승부를 안 하는데 더더욱 메인 승부처고 오늘 서울 10경주 하루에 딱 한 번 붙는 별대박 A급 메인 승부처. 대한민국 워낙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하시는 경주고 꼭 놓치지 마시고 여기서 한 번 더 후반부 강상황 만들어 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11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그 후반부 선동열 위원님께서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노리고 계십니다. 그 혼합 3군 경주 1400인데 어떤 맥락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말 어려운 경주입니다. 정말 어려운 경주인데 최근에 바닥을 치고 있는 녀석에 대한 어떤 충마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경주 뭐 있습니까? 배당축 하나 잡으면 50% 항구라 적중 아니겠습니까? 자, 6번 블랙카이저가 되겠습니다. 2억 기수로 교체가 됐는데 저는 이 블랙카이저를 보면서 분명히 좀 더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입상을 거뒀을 때는 이 블랙카이저는 앞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갔던 마필인데 이상하게 좀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최근 추입을 시도를 하고 있죠. 직전경주 임랑기수의 기승을 보면 말을 좀 잘못하면서 걸음을 남겼습니다. 몸싸움도 심했고 외곽을 시종 돌면서 힘은 마필의 힘은 분명히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에 2억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이 10조에서 2억 기수다. 저는 분명히 좀 승부카드로 보고 있고 이번 전체적인 경주 편성이 외산 3군의 정말 기본 마필들의 경주라는 점에서는 이 6번 블랙카이저가 꽂히면 저는 한구라를 좀 하고 싶습니다. 6번 블랙카이저 이건 백판일 텐데 배당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상황이 나오네요. 오늘 서울 11경주는 그 선동열 위원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십니다. 6번 블랙카이저를 강력하게 좀 노리시는 경주 같습니다. 조기도 상당히 좋아요. 예, 확실히 예, 조기도 상당히 노가다주고 했던 마필인데 요거를 좀 강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는 애들 중에서 이번에 우선은 1번 리워드 하이 이건 1400은 적정거리예요. 그 지난번 1800에서 그 송재철이가 그냥 질질거리다 승부를 못했는데 이게 그래도 뭐 오픈 경주 예전에 그 STC 싱가포르 조류 경주에 나와가지고 그 외국 등어리가 2착을 갖다 꽂기도 했고 그 송재철이가 또 이 거리에서 또 입상도 하던 마필인데 오늘 코스가 상당히 좋고 1400m 거리 상당히 적정거리란 겁니다. 이번에 1번 리워드 하이 인기를 모을 마필이지만 이번에 놓칠 수는 없는 전력입니다. 지금 4번 한빛나라란 마필도 이게 좀 관심이 가는 마필이에요. 태종이가 타고 맨바닥 쓸고 취입하던 마필인데 최근에 이게 기복 보이고 있지만은 그 페르비치 성향이라면 그 19조 마방에서 오늘 의지가 상당히 좀 돋보이고 마지막 출장 마필인 만큼 뭐 안 갈 수는 없는 전력. 특히 뭐 페르비치가 그 인터뷰를 마지막에 잘하잖아요. 네. 그 경마장에서 우승하고 그 아나운서 옆에서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등어리인데 4번 한빛나라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11경주 선동열 위원님의 하이라이트 승부처 그 이번 경주가 후반부터 상황이 나겠네요. 들어오는 상황이죠. 이번 경주 서울 11경주 많은 분들의 좀 전폭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1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에서 또 선동열 위원님이 정면 돌파 승부처로 노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경주가 또 중요한 경주인데 어떤 맥락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1군 경주입니다. 1등급 경주는 제가 최근에 정말 누구보다 좋은 적중률을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저배당이 들어와도 저는 맞춰드려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고요. 중고배당이 터져도 저는 맞춰드려야 된다라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고저스 드림이라는 5번 놓고 지금 배당판이 한 4-5구멍 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주를 왜 정면 돌파까지 선정을 했냐? 예, 저배당이 들어와도 저는 맞아 있기 때문에 자, 1등급 경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뭐 5번 고저스 드림은 고저스 드림이고 외곽에 이 9번 야오스카이 캐시라 마필은 전체적으로 자세가 좀 높기 때문에 항상 우승이 없습니다. 결정력 부족의 단점에 부딪히고 있는 마필인데 자, 그래도 이번 훈련 때 컨디션은 정말 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경주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후반부에 정말 인터뷰의 1번은 페로비치 기수있죠. 이 1번 올레이즈 위너나 3번 연두 좀 발빠른 마필들이 이 5번 고저스 드림을 조금만 괴롭혀 준다라면 이 9번 야오스카이 캐시 고개는 높습니다만 현재 상태감이라면 충분히 저는 역전까지 가능하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토요경마 12경주는 페로비치 기술을 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정면 돌파를 1등급에서 다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오스카이 캐스를 놓고 오늘 승부를 한번 보신다고 합니다.
원래 페로비치가 이거 가지고 2번이나 우승했었죠 예전에. 예. 이번 서울 12경주 그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정면 돌파 승부 경주로 노리고 계십니다. 별대박이 한 마리만 이번 소개해드리고 할게요. 지금 4번 당산대요. 지금 뭐 선두권에서 싸움이 나온다면 5번 고조스 드림이 그냥 뭐 독땡을 받아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전력이고, 원래 코스 이점 있는 1번 올웨이지 위너가 그 오히려 기습을 먼저 쏜다 해도 선두가 정리가 될 겁니다. 3번 연두까지도 무지막지하게 빠른데, 그렇다면 라스트에서 끝걸음에서 가장 전력 변화 보일 수 있는 복병은 4번 당산대요. 요거는 뭐 600만 원짜리 저가마지만 그 1등급까지도 올라올 정도로 얘도 기량은 상당히 그 뽑아왔던 마필 마체가 500kg대 육박하고, 또 성곤이가 또 마지막 기승에 항상 승률이 좋아요. 특히 오늘 조성곤이가 오주 우창구 마필을 그 6경주 때도 다크엠버스란 마필에 다크엠버란 마필에 기승을 했는데, 오늘 2마리나 마방애들이 태워주고 있는 여건 속에서 이번에 마지막 기승에 4번 당산대요. 요거는 별대박이 뭐 최소한 이거 뭐 삼복승권도 충분히 한번 공략을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 12경주 오늘 선동열 전문위원님의 마지막 정면 돌파 승부처, 또 마무리가 매우 중요하고 또 깔끔하신 승부를 보시기 때문에 또 이 방송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의 전폭적인 또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1월 26일 토요 경마 별대박이 UCC 방송을 마치고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경마입니다. 선동열 위원님, 뭐 다짐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예상을 하면서 경주 중반에 우리 이제 예상을 못하고 있으면 팬들이 이제 뭐 격려의 문자도 물론 오지만 못하고 있으면 이제 뭐 육두 문자도 많이 오고요. 그렇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뭐 오늘 토요 경마를 떠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막 저배당 경주가 막 터질 때 뭐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예상가가 뭐 그런 것도 못 맞추냐고 해주시는데, 우리 옆에 형님이 별대박 위원님이 매번 말씀해 주셨지만 대끼리 그거 하나 못 맞추면 어떻습니까? 예. 뭐 다음에 대끼리 경주 뭐 내가 진짜 볼 때 그거 하나 제대로 맞춰드리면 되는 거죠. 정말 저배당 뭐 10개 20배 맞춰서 저는 이겼다라는 경마에서 사람을 뭐 한 1, 2억 두고 경마를 하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배팅을 안 하시기 때문에 뭐 저배당 뭐 그런 경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번 토요 경마처럼 좀 배당이 나오는 경주를 좀 더 과감하게 배팅을 해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역시 저희는 그렇게 좀 배당이 나오는 흐름에서는 그 중심에 서 있겠다는 분명한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예. 이 3dun의 천지개백 고래사냥 방송입니다. 뭐 지저분한 저배당이나 이 대끼리도 뭐 물론 뭐 맞추는 분들한테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맞추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이런 거라도 맞춰준다고 뭐 이런 뭐 전문인들도 있지만, 또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그땐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출혈이 더 큰 거거든요. 이 데미지를 그 손상을 많이 입습니다. 이 잡배당은. 그러니까 별대박은 하루에 15경주가 해도 10배 미만의 배당은 경주로 생각을 안 합니다. 10배 이상의 배당이 나왔어요. 뭐 5경주든 3경주든. 그것만 경마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그걸 맞춰야지 이기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저분한 잡배당 흐름에서는 이 전문위원들, 많이 맞추는 전문위원님들이든 간에 아니면 그 예상을 듣는 팬분들이든 간에 전부 다 그 볼 건 없어요. 왜냐면 그 뭐 반찬도 안 되고 밥도 없는, 못 먹는 겁니다. 그게. 집에 가실 때 뭐 이왕이면 한구로 하시고 뭐 어지간하면 룸배당으로 상황이 나야지. 그 노래방 배당 백날 맞추면 뭐합니까 그거. 그 노래방 좋아해요? 이왕이면 룸배당으로 상황이 나는 게 그게 좋은 것이고, 별대박이 뭐 그런 쪽에 비유를 했지만은 그 경마장 앞에 나오면은 그 길카페가 많잖아요. 예. 그 포장마차에서 그 뭐 두부김치 이런 거에 소주 한잔 드시고. 근데 다 그 지저분한 그 잡배당 그 걸레배당 한두 개 건지다 못 건지다 몇만 원 그 남겨가지고, 또 몇만 원 남겨갖고 나면 예전엔 경마장 앞에서 제 13경주 뭐 주사위 야바이들부터 그렇죠. 그 쓰레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결국은 그게 세월만 계속 먹고 가는 거죠. 세월만 좀 먹는 거고, 한번 걸렸을 때 환수율 1000%, 20,000% 바로 경마장 은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쇼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마를 하는 목적을
별대방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선동열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 주 주말입니다. 그 마지막 주고 좀 표시나는 상황 한번 그 선동열 위원님과 별대박의 또 마지막 주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토요 경마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을 애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 토요 경마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별대박 선동열은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